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가 2,732포인트 선, 코스닥은 900선을 넘어서 905포인트 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1.5% 상승을 하자. 우리 김장렬 교수님께서 방금 전에 현금 비중을 줄이라라고 했는데 과연 지금 현금 비중을 줄여야 할지 말지, 더 살지 아니면 지금쯤에서 조금 수익 실현을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과 함께 비중 확대를 할지 수익 실현할지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 초반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이거 전강 후약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긴 한데 염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장은 일단은 후반이 더 좋았습니다. 네. 조금 더 코스피 같은 경우 좋았고요. 우리 지금 시장도 일단 지금 11시가 아직 더 안 됐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저는 전강 후강으로 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삼성전자 이야기 정말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조금이라도 차익 실현해야 되나요? 네. 라는 말씀하셨고 어제 수급에서도 보듯이 개인들은 일단 일부라도 좀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지난 이제 8만 원 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터치 후 다시 또 이제 하락했었던 부분에 대한 약간 좀 트라우마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부분은 저도 여기서 지금 현금을 줄이는 것은 찬성입니다.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지수는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더 빠지긴 쉽지 않을 거고 앞으로 한 2, 3주간의 반도체 쪽에 대한 강세 나타날 것이도록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다른 섹터로 예를 들어 지금 정말 소외됐었던 섹터 같은 경우는 정말 못 가고 있어요. 맞아요. 거의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계좌 전체적으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빠르게 고민을 할 시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별로 좀 섹터별로 좀 다르겠지만 일정 부분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부분에서 또는 빠르게 어찌 보면 정리를 해서 지금 가는 쪽으로 옮기는 시점은 분명히 맞다.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야 되는 시점은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업종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 옮겨가야 한다라고 가장 좀 크게 비중을 싣고 있어야 되는 섹터는 뭐 반도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네, 반도체는 가져가야 되는 쪽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네. 있고요. 사실 지금 오늘도 흐름 자체가 뭐 2차 전지 쪽으로의 약간의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기는 하고요. 들어옵니까? 네, 반도체 2차 전지 그룹 전반적으로 좋네요. 네, 2차 전지 쪽으로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어제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거의 반도체에 쏠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호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좀 쏠리지만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는 시장 전반으로 확산이 돼야지만이 시장 전체가 좋은 거기 때문에 지금 좀 단기적으로 빠져 있는 쪽이 이제 2차 전지. 전 2차 전지 섹터 자체를 지금 업황을 좋게 보진 않지만 시장의 순환매 차원에서는 2차 전지 쪽으로도 약간의 수급이 옮겨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사실 크게 어떤 섹터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지금까지 쉬어갔던 섹터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현금을 살짝은 마련해 두는 것도 네. 또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결론 현금을 줄이라고 네. 했지만 현금을 잠깐 보유해 뒀다가 기회가 오면 반도체가 계속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바로 따라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두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한번 나눠보죠. 지금 최근에 좋았던 게 뭐 반도체도 계속 좋았지만 조선, 바이오, 뭐 전력기기도 좋았고 자동차도 견조했고 금융 섹터도 좋았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못 갔던 섹터들을 좀 확인해 보거나 아니면은 지금 고점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섹터들 중에서 지금 시점에서 이 섹터는 조금 정리를 하고 더 좋은 쪽으로 옮겨가자. 이제 한번 논리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보 고수, 어떤 쪽을 좀 줄이고 어떤 쪽을 더 늘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고가놀이를 하는 곳은 오히려 지금은 줄일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상황에서 눌려있는 애들을 지금 비중을 확대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최근에 유행했던, 최근에 밀고 올라갔던 그런 섹터를 중심으로 계속 보셔야 된다. 그 왜냐 그러면은 섹터라면? 그 섹터는 뭐 방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는 조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전력기기 이런 쪽도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문제는 수급이 그래서 이쪽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은 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나는 눌려있는 섹터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쪽 말 그대로 작년 초 1년 전에 우리가 수출이 늘어납니다. 지금 사셔야 됩니다. 계속 우상향합니다. 라고 했던
1년 전에 우리가 살 걸 했었던 게 아이러니하게도 올해도 수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반도체, 2차 전지 이쪽은 결국에는 주도 주고 큰 수급이 노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는 조선방산 혹은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작은 수급이 노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특히 최근에는 이제 실적이 찍히는 곳에서 수출이 늘어나는 곳에서 수출이 늘어난다는 데이터 혹은 긍정적인 전망을 보인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그쪽에서 수급이 쏠리는 이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유명한 종목 혹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대중 교수님은 어느 쪽을 늘리고 어느 쪽을 줄일까요? 첫 번째 비중을 늘려야 되고요. 네. 이제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 그 다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두 가지 관점입니다. 비중을 늘리는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는데 두 가지 관점을 접근해야 되는데 지수만 가는 장이 오게 되면 재미없습니다. 삼성전자만 가거든요. 그렇죠. 반면에 우리가 이제 흔들흔들 네. 조정은 짧게 상승을 길게 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네.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관심을 갖고 주식을 사야 되는 지점에서의 업종이라고 하면 전기전자를 봅니다. 전기전자. 전기전자 내에서 뭐 삼성전기라든가 LG전자 같은 종목들,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 순위가 한 25위, 26위 할 겁니다. 네. 메리츠 금융지주 아마 다음일 겁니다. 예전에 시총 10위 내외 종목이었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환율의 상황이 개선이 되고 있고 우리 경제가 원래의 회복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되면 반도체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 다음으로 전기전자 업종의 수출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업종에 대한 관심도도 부각되는 흐름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주식을 팔아서 옮긴다면 내가 현금이 없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서 옮긴다면 저는 저 PBR 관련주들은 최근에 상승 흐름이 진행되었죠. 네. 뭐 은행주 비롯해서 몇몇의 지주사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일부 현금화를 해서요. 전기전자 업종으로 비중을 실어가는 형태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현 시점에서 내 계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체적인 비중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코스피의 상승률이 더 올라가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7%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계속 전달되고 있는데 지금 젠슨황이 삼성 차세대 메모리 제품에 승인이라는 뭐 친필 사인을 했다. 근데 이게 또 검증 통과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왔는데 결국에는 요 이제 승인 소식이 있고 이제 납품을 한다는 얘기가 있다면 삼성에는 굉장히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오늘도 MLCC 확대 뭐 이러면서 삼성전기 리포트 내용을 또 살짝 봤어요. 근데 주가는 1년 사이에 보면 항상 박스권이었잖아요. 그렇죠.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거 맨날 MLCC 계속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은 알겠는데 네. 주가는 왜 이러나? 지난해 한 해 앞서 말씀드린 환율 상황에서의 모습이 1,300원 중심에서 움직임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네. 전체 수출 관련 기업이라든가 실적치에 대한 부분에 기업들의 주가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안 된 기업들이 대표적인 업종이 전기전자이거든요. 네. 이제 시장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와 올 한 해는 완전 다른 시장에서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전기전자 업종의 주가도 지난 한 해는 박스 내에서 움직임이 진행되었다면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네. 수출 뭐 잘 되고 있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 MLCC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반영이 되겠죠. 자동차 업종도 지난해 수출 잘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 초에 주가에 반영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났잖아요. 네. 이런 현상들이 주시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전기전자에 대한 흐름들은 올해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지점이죠. 알겠습니다. 김장희 교수님 방금 전에 아까 많이 이제 했죠. 이야기하실 때 네네. 현대차, 뭐 네. 자동차 이런 거 오히려 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저희가 뭐 잠시 후에도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지만 자동차 섹터에 대한 비중 확대를 그럼 아니,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보여요. 일단 비중으로 따지면 아까 김대중 교수님 말씀하신 L전자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거는 내에서 알아서 하시고 예를 들어서 시장을 대표하는 코덱스나 반도체를 합해서 한 30% 정도 담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기업 밸류 물론 속도가 좀 늦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은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다가 막 맞아 죽는 줄 알았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현 정권을 옹호하는 거 아니고 야권을 뭐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현 정권이 대표하지 않는다면은 아마도 지금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도 좀 더 수월할 수 있고 그것이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네요. 그 말씀드리고 네네. 최대한
점잖게 얘기해도 알아들으시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별 은행은 일본이 작년에 시작할 때 0.5에서 0.9까지 올라왔어요. 우리가 그 정도 속도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0.34 왔다 갔다 한 게 이제 0.4 약간 넘었거든요. 0.5 얼마에서 6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하나냐 KB냐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갈 때 포트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밸류를 크게 은행 금융주에서 은행하고 그다음 지주사 중에서 괜찮은 거 예를 들어서 SK라든지 LS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게 한 10%. 그럼 30% 40% 됐잖아요. 10% 좀 넘게. 그리고 세 번째가 헬스케어. 금리 인하되면 결국 헬스케어 갈 것 같습니다. 그거 10% 하면은 50%입니다. 나머지 알아서 하시는데 나머지 것을 첫 번째 거는 이제는 그 조선 방산 이 정도고 제가 직긴 입장에서는 아직 확실히 모르는 건 2차 전지하고 화장품 이런 기타 등등입니다. 이런 좀 알아서 하시기 바라는데 아마 변동성이 심해서 바로 그쪽으로 많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반도체 30, 그다음에 기업 밸류 10에서 15%, 그다음에 아까 말한 헬스 15% 이렇게 10% 15% 이렇게 하면은 대충 현금 비중이 그렇게 하면 한 20 남을 거예요. 20 정도 이내로 줄이시는 게 시장에서 아웃퍼포먼다. 뭔 주식을 사시더라도 물론 코인도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도 그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간에 현금을 줄여라. 투자해라. 이걸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김장렬 교수가 이제 은행주 평가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일본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적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지금 PBR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일시현금화 이후에 전략적인 종목 교체가 필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일본의 경우에도 은행주가 상승을 하고 관련한 종목들이 주가 상승을 할 때 지난해 회사법을 2번 개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정 시점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는 형상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어제 그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 법인세 인하할 수 있다. 네. 또 분리과세 할 수 있다. 이게 5월에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상법을 2회 정도, 2번 정도 올 한 해 개정을 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작동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가 모멘텀 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 은행주의 주가 재상승 국면은 이 상법이 개정되는 시점, 그러니까 5월 전후로 해서 다시 재상승의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서 기간 조정일지 가격 조정일지 모르겠지만 조정의 흐름이 진행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이렇게 옮겨 타는 이러한 대응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다들 좀 약간은 고민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는 뭐 질문도 계속 나오는 게 그래서 지금 팔아요, 사요, 어디로 가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하실 때 매수할 때 매도할 포인트, 매도할 시기, 매도할 가격을 미리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매도할 때가 왔을 때, 매도 가격이 왔을 때에 그때의 전후 수급을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디테일을 살려서 매도를 할 것인가 요 정도를 조절을 하시는 거지. 지금 그냥 내가 지금 이걸 들고 있는데 좀 오른 것 같아요. 그럼 팔아야 돼요? 라고 하시면은 애초에 매수할 때부터 계획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보고 매수를 했는지 언제까지 내가 이걸 보유하기 위해서 내가 이 주식에 접근을 했는지 그리고는 내가 생각했던 그 가격, 그 시기가 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야 될 혹은 더 확대해야 될 그런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에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줄평으로 내용 정리해 보시죠. 김장렬 고수입니다. 수익 실현 NO, 반도체, 기업 밸류, 헬스케어 중심의 비중 확대 말씀해 주셨고요. 김대중 고수 시장 확인하고 비중 확대하자. 염정 고수 일부 차익 실현, 테이버 고수 목표 가격은 매수할 때 설정하는 겁니다. 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쟁탑5 이어서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